늦은 오후 햇살이 마당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처마 밑에 앉은 강철수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결혼해 며느리와 함께 사니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철수는 밭에서 갖다 온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고소한 밥 냄새 대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부엌에서 손에 물기를 털며 그를 보았지만 따뜻한 인사 대신 시선을 외면했어요. 철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웃으며 바구니를 식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주야, 이거 오늘 아침에 딴 건데 저녁에 같이 먹으면 좋겠지? 철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무표정하게 바구니를 밀어내며 냉장고 안을 정리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님은 그냥 방에 들어가 계세요. 짧은 말 한마디가 공기 속에 매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부엌이 자기 집인데도 발 디딜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앉아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분명 즐겁고 맑았지만 철수의 귀에는 어쩐지 더 외롭게 들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렇게 낯설어야 하지?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부엌으로 가고 아들 민호가 늦게 들어오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죠. 철수는 일부러 기침을 하며 자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기척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작은 빵 한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이 아닌 손으로 빵을 쥐며 이 집에서 자신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감을 더욱 깊게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철수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불을 개어두고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어요. 간단히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마음이었지만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은주의 눈빛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은주는 두 팔을 가슴에 꼬아 올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님, 주방은 제가 관리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손에 쥔 라면 봉지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깊은 허탈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찬장과 냉장고는 모두 가족의 것이지만 자신은 마치 세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철수가 들어오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에는 철수가 먹지 못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에게 내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은주는 따로 비닐봉지에 담아둔 빵과 우유를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철수 몫이라며 준비한 것이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그를 더 고립시켰습니다. 괜찮네. 나가서 뭐 사 먹으면 되지.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깊이 가라앉았어요. 그는 문 밖을 나서며 동네 국밥집 간판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의 식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점심 무렵 철수는 슈퍼 앞에서 이웃 노인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버님, 요즘 왜 집에서 밥을 안 드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밖에서 먹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눈길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집안 사정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는 대화를 얼버무리고 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그의 배를 채워주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은주는 또다시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 부엌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그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달리 분주했습니다. 은주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새로 산 그릇과 화려한 음식이 줄지어 놓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침을 했지만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았습니다. 손님들 사이에 앉아 있는 은주는 활짝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러나 누군가 시아버님도 같이 계시냐고 묻는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방에 계시긴 한데 불편하셔서 잘 안 나오신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말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위기는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철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그림자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시 문을 닫고 어두운 방 안에 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철수의 고립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은주는 부엌을 정리하며 철수의 방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버님, 손님 있을 때는 방에서만 계시면 돼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쇳덩이처럼 그의 가슴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방 안에는 한 줄기 바람만이 드나들었고 철수는 그 바람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늦은 저녁 마을 장터 앞에는 하루 장사를 마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다 멀리서 들려오는 은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며 시아버지를 은근히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지 못해서 주방 쓰기 힘들다는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이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덜컥 흔들렸습니다. 안에 있던 감자 몇 개가 굴러나와 길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줍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은주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을 집안에서 밀어내려는 의도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죠. 철수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째깍이며 시간을 알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참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민호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은 늘 무심했고 상황을 바꿀 의지도 없어 보였죠. 밤이 깊어가자 철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며 그는 작은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은주가 자는 동안 집안을 살피며 그녀의 옷과 소지품을 차곡차곡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옷장 문이 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철수의 발자국 소리에 짖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은주의 짐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책, 장식품, 가전제품까지 빠짐없이 옮기며 그는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멀리서 집을 지켜보던 노인 2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형님, 이 밤중에 뭘 하십니까? 철수는 잠시 시선을 멈추더니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짐을 옮겼습니다. 그 대답 없는 행동은 이미 결심이 굳어졌다는 뜻이었죠. 새벽이 다가올 즈음 차 안은 은주의 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순간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듯 했어요. 마당에 서 있던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내가 지킨다. 늦은 오후 은주는 장을 보고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던 장식장이 비어 있었고 옷방 문을 열자 옷걸이들이 텅 비어 있었죠.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엌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지만 이미 짐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마당에는 철수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행동을 모두에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주방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 밥 한 끼를 못 얻어먹고 국밥집으로 향해야 했던 일들을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이웃들은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뛰어나와 상황을 확인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은주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집안의 빈자리와 그의 입을 통해 드러난 셈이었죠. 주민들 사이에서 어른을 그렇게 대하다니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하며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혀를 찼습니다. 은주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 있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사실들이 눈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 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민호는 서둘러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모여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조심스러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이전과 달리 철수의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국과 반찬이 올려졌고 철수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은주의 손길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늘했죠. 민호는 퇴근 후 아버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애썼습니다. 그는 밭일을 돕기도 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깊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노력을 느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집안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은주의 태도를 경계하며 조심스레 수군거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겠어? 라는 말은 은주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겉으로는 웃으며 시부모를 챙기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앉아 손수건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는 싸움보다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집안의 공기는 예전처럼 삭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웃음은 없었지만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철수의 마음속에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며 집 앞 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철수는 마당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갈등이 아프게 남아 있었지만 그 풍경 속에서 그는 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 밭일에 나섰습니다. 그는 낫을 들고 허리를 굽히며 아버지의 곁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땀방울을 보며 속으로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감당했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죠. 집안에서는 은주가 조심스레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기 영역을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릇에 담긴 국과 밥은 진심 어린 사과의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한 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에서 김이 오르고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자리가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이 흘깃 지켜보는 시선 속에서 집안은 조금씩 예전의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철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며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밥상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지.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독했지만 그 고독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균형 속에서 그는 늦게나마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있었습니다.